네, 기획특집 진짜 주식 3부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스페셜한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시장의 흐름부터 유망 섹터와 종목까지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네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와운의 박우신입니다. 2번 카메라 맞죠? 예, 반갑습니다. 그래요. 박우신 대표님 앞에 카메라는 2번밖에 없었습니다. 네, 박우신 대표님 오늘 함께 해주시고요. 이어서요. 자, 진짜 주식 3부 매매대국 우승자 안인기입니다. 그래요. 파이팅! 그래요. 오늘 특집답게 월요일 박우신 안인기 네. 두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점잖아질 수가 있나요? 분위기가? 네. 치킨 얻어먹은 남자 김동혁입니다. 치킨을요 누구에게 또 드셨나요? 저희 딸내미한테서. 예. 그래요. 딸 사랑. 계속해서 이어지는 딸 사랑. 우리 김동엽 대표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요. 네, 송재혁 파트너입니다. 이번에 사업가 10개 잡아냈습니다. 골드픽 송재혁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송재호 대표까지 네 분과 함께 오늘 특집입니다. 코스피 4,900 돌파 5,000피 카운트다운이라는 주제로 또 이렇게 특별한 시간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해마다 1월과 12월은 특집이에요. 네. 1월 내내 특집, 12월 내내 특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 답답함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네 분과 함께 지금부터 특집답게 2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분과 함께 달려갈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입니다.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바로 만나볼 텐데요. 우리 박우신 대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신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 로봇이 지배한 시장이다. 예, 로봇이 지배한 시장이다. 예. 그렇죠. 로봇이 지배한 시장. 어떤 얘기일까요? 사실 지금 코스피 지수가요. 1월 달 들어서 하루도 빠진 날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대단합니다. 지금 네. 기록적인, 제가 알기로는 역대 13일 연속 상승이 최대 기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늘까지가 12일, 13일 뭐 거의 다 된 것 네네. 같은데 휴일 빼고요. 예, 가히 어마어마하죠. 영업일 기준입니다. 영업의 예. 기준.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보다는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역시나 이제 섹터별 움직임인데, 요즘 사실은 좀 주식 팔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는 사실은 팔아야 다음 날 또 무언가를 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분할 매도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팔면 날아가니까 이 정도 많이 먹었다 싶어서 팔면 날아가고,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대부분이 지금 로봇 쪽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로봇에서도 그 미묘한 변화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하루 전 증시를 보면 로봇이 살짝 변동성이 있었어요, 그날은. 그리고 오후 들어서 알테오젠 소식과 함께 바이오가 또 반등이 있었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연초부터 가파르게 로봇 쪽은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좀 쉬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오늘 또 아침부터 치고 가는 흐름이 로봇 쪽에서 협동 로봇 관련,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뭐 아니면 AMR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라든지, 이쪽 그 전통적으로 이제 산업 쪽에 들어가는 로봇 쪽,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라고도 예전에 많이 불렀었는데요. 이런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점심 먹고 오니까 이제 부품주들까지 추가로 같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스몰캡까지 움직임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들이 이쪽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알게 모르게 로봇 내러티브로 움직이는 주식들의 그 섹터의 저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점점 넓어진다라는 게, 오늘 일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상한가 갔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로봇으로 사실은 인식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뜬금없이 2차 전지 전고체 분야에서 상한가를 보낼 정도로 이 내러티브가 좀 강하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또 자동차 쪽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여지는데, 오늘 완성차 업체들도 강했고요, 자동차 부품도 강했습니다. 근데 이쪽이 전부 지금 로봇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그냥 로봇이 하루 종일 시장 전체를 지배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또 하나, 오늘 시장의 오늘 시장은 뭐 로봇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로봇, 자동차 등등 네. 이 섹터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저희가 특집으로 코스피 4,900 돌파 5,000피 카운트다운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어떤 서학개미들의 유턴하는 정책으로 고배당
ETF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보면 5,000포인트에 다가가면 무조건 시장은 조정을 크게 한번 받을 것이다 라는 인식 때문인지 인버스 그리고 곧버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한다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박우신 대표님이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ETF에 이게 대한 지금 방향성 전략이요?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곧버스나 이런 쪽에 예. 공격적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보이시는 건지 그리고 또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고배당 ETF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정말 서학개미들이 이걸로 인해서 유턴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매일 오전 10시에요. 와우된 네. 유튜브 진행을 8월 말부터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8월 이렇게 말부터 알 수가 없나요? 예? 어떤 거요? 8월 말부터 하시는데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오전 10시. 오전 다 10시. 유튜버예요 지금. 네. 네, 저도 유튜버, 우리 동엽 씨도 유튜버, 그래요. 송재 대표님도 유튜버. 그러네요. 예, 다 그러네요. 유튜버예요 예. 우리는 그냥. 오전 10시에 하신다고요? 저는 10시고 다들 시간이 다른데 그래요, 거의 기억하- 매일 나오세요. 다들. 예. 기억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8월 말부터 강조를 했던 것 중에 음. 가장 대표적인 게 인버스는 쳐다도 보지 말라였어요. 그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얼마 전에도 누가 그런 말씀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삼성자이닉스가 좀 가파르게 올라온 국면에서 이게 조금 기간 조정 성격으로는 갈 수 있다 네. 정도를 얘기했더만 그럼 인버스를 사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두 가지 방향 우리가 이제 특히 파생을 하게 되면 상승과 하락 두 방향을 다 볼 수 있게 되고 이게 사람인지라 두 쪽에 대한 모든 것들의 욕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자칫하면. 근데 한쪽은 과감하게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쨌든 이 시장의 근본 자체가 유동성장이에요. 유동성장에서 감히 어떤 고점과 이런 거를 예측한다라는 거 자체가 조금 저는 좀 세게 얘기하면 건방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서 여기에선 걸리는 자리고 여기에선 이런 이슈 이거 자체가 저는 유동성장에서 좀 안 먹힌다라고 보는 사람인지라 이 시장이 어쨌든 이 상승 랠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인버스는 아예 그냥 배제를 하고 보는 게 저는 되게 더 맞다라고 낫다. 봅니다. 예. 차라리 너무 많이 올랐으면 현금 비중을 조금 가지고 내가 계획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설정해 놓는 건 좋은데 그 포인트까지 떨어지기 위한 요거를 먹기 위한 베팅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는 거죠. 매매가 굉장히 꼬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렇게 추세가 좋은 왜냐하면 지금 역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 같은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새해부터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럼에 있어서 기사에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버스에 곧버스 그것도 좀 더 강한 곧버스에 좀 많이들 투자하고 계신다 해서 그 의견을 우리 박우진 대표께 여쭤봤는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송재호 대표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쫑크 맞나요? 두쫑크라고 혹시 아세요? 좋고요. 두쫑크 근데 TV에서 보셨어요? 두바이 쫀득 쿠키 네. 이런 색깔인가 봐요. 오. 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채팅창에 아 그러네 저색 네, 맞아요. 두쫑크를 입었다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두바이 쫀득 쿠키 재밌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럼 송재호 대표 오늘 시장 관전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호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 30년 만에 질주 복능. 30년 만에 질주 본능. 네. 그래요.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30년 만에 보는 듯한 어떤 그런 뭐 질주 본능과 같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네, 뭐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출연했을 때 작년부터 제가 시장이 급반등할 수 있다. 그 받고 특히 닷컴 버블하고 AI 버블을 많이 그 접목시켜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닷컴 버블도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상승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AI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블이라는 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반적 그 유동성도 아까 이제 박유수 대표님 잘 말씀하신 대로 지금 92조 원을 넘어가고 있죠. 거기에 이제 제가 봤을 때 100조 원을 넘어갈 걸 보고 있는데 이 유동성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실적이거든요. 이제 보면 그래서 삼성전자, 한일스 같은 경우 실적이 계속 상향하고 있는데 이미 1월 달 들어서 디램하고 낸드 쪽의 그 가격이 이미 10%대 상승하고 있어요. 현물가는 디램 쪽에
3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미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30% 올라왔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레버리 효과가 클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뭐 삼성전자의 노트북 같은 경우도 400만 원대 이전에 200만 원대 노트북이 이제 400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 메모리 쪽의 반도체가 실적으로 우리 소비자에 많이 전가되고 있는 게 확실히 보인 것 같아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시장에 우회줄 걸 보고 있고 뭐 시장의 트렌드는 결국은 이제 AI입니다. 네. AI이고 그 AI가 확산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학습을 했다면 작년까지는 이제 추론 시장이 커지면서 실적으로 눈에 보기 시작한 거죠. 이번에 현대차가 아트란스를 보여주면서 이제 로봇부터 이제 자동차 이 모든 산업이 AI하고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이번 최근에 시장의 특징을 하나 보게 되면 저도 이제 방송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도 쉽게 못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동학개미 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침에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선물 쪽 좀 매도했다가 다시 사요. 그러니까 단타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후에는 다시 사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게 밀리면 매수기에 항상 아침에 매수기를 주는 것 같아서 네. 이게 계속 10여일간의 이번 올해도 연결되고 있는데 결국은 외국인들도 좀 눈치를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꺾이면 외국인들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시장이 상당히 우호적인 흐름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제가 뭐 전략을 항상 말씀드린 대로 네. 범 AI 쪽하고 BAI 쪽 바벨 전략이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쏠림은 범 AI 쪽이 쏠려 있다는 점 가지고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특집입니다. 코스피 4,900을 돌파하면서 이제 5,000피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상과 달리 1월 안에 5,000포인트를 돌파할 것 같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좀 더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이 고배수지요, 3배짜리 레버리지 ETF 이게 서학개미들을 이제 국내 국장으로 유턴을 시키겠다라는 어떤 정책에 의하여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까요? 이게 우리 지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와 함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3배 ETF? 이거 지금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증시 활성화 정책을 하는 거 보면 네. 우리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3배짜리 레버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어떤 개인 투자자에 좋을 것, 증시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 봐서는 저는 지금 그 핵심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이죠. 만약 반도체 이익이 지금처럼 좋아지면 지수가 6,700대까지 열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 좋은 결과가 또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네. 그렇다면 무엇인가 뭐 현금이 있으신 분이야 뭐 새로운 어떤 정책, 정부 정책이든 좀 접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종목으로 내 포트가 꽉 차 계신 분들. 네. 어떤 전략으로 좀 가야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흐름도를 보여드렸잖아요. 내 차례가 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그 흐름도 오늘 또 있나요? 제가 이따가 다른 걸 또 준비했거든요. 그래요? 한번 이제 네. 이게 시장의 이제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리고 결국은 이제 봤을 때는 그 전반 산업이 그 반도체 쪽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송재호 대표의 의견 또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안인기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수는 로봇 플러스 자동차 플러스 자율주행이다. 네, 로봇 플러스 자동차 플러스 자율주행 AI네요. 네. 피지컬 AI. 네. 그렇죠. 오늘 시장은 피지컬 AI다. 첫 번째로는 실적 성장성, 네. 두 번째로는 메이저 매수, 세 번째로는 글로벌 정책, 네 번째로는 현 시장 주도주. 꺾이지 않고 최근에 또 우상향 전개. 제가 최근에 우승을 하면서 또 일주일 체험을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끝났는데 제가 드렸던 뉴로메카가 170% 상승, 두산 로보틱스도 60% 가까이 또 올라오고 그렇죠. 최근에 로봇주에 집중하신 분들은 기대감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K 로봇에 대한 긍정적인 전략으로 외국인들 귀환들이 눈에 띄게 가담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신 분들께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방송에 제가 로봇주를 많이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뉴진 로봇 제가 12월 29일 날 14,700원대 소개시켜도 124% 올라오고 휴림 로봇은 12월 22일 날 185%대 올라오고 네. 현대 무백스는 12월 12일 날 그때 우리 김동엽 대표님과 같이 소개해가지고 208% 올라오고요.
뉴로메카 이제 170% 올라오고 로보티즈 800% 올라오고 그래서 로봇이 지금 과거에는 뭐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느냐 이런 전략이 있었습니다만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글로벌에서 K 로봇을 찾고 있고 또 AI 산업화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현재 로봇, 자동차, 자율주행 쪽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당분간 이쪽 종목들이 시장을 조금 더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오늘 시장은 로봇 플러스 자동차 플러스 자율주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이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뭐 모든 종목은 아니지만 일부 종목들은 굉장히 뭐 신고가 다 돌파하고 뭐 앞서 말씀하신 800% 네. 뭐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종목이 괜찮다 하더라도 차트를 봤을 때 주가가 그만큼 올라가면 손이 잘 안 나가거든요. 그렇죠. 안익 대표님은 그래도 손이 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살짝 피하고 좀 다른 쪽을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오늘도 아침에 두산 로보틱스는 메이저가 매수한다 말씀드려서 네. 또 25% 올라왔거든요. 그 뉴로메카도 올라가는 시점에 또 올라간다 말씀드린 후로 170% 올라왔는데 자 장중에 아침 9시 땡 하자마자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 매수한 종목들은 고점일수록 돌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메이저 매수는 저점에 터닝 나온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고점주를 매수하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신고가 터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주를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메이저가 매수하는 종목들은 강력하게 오늘도 양봉, 내일까지 양봉 뜨고 돌파 나오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전개에 좀 더 집중하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제가 검색식을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은요. 이번에 제가 검색식 또 대박이 났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또 가족분들 같이 아침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매수하자로 제가 문자를 드렸었는데 오늘 검색식 또 맨 위에 뜨면서 또 상한가를 가고 돌파가 좀 나왔죠. 그다음에 급등 돌파주 메이저 매수 검색식 눌러보니 또 SB비테크라든가 SPG, 두산 로보틱스가 또 19%, 20%대 올라오고 현대차도 16%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로봇, 자동차, 자율주행 쪽의 검색식에 돌파 나온 종목들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그래요.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는 말에 집중하는 전략은 절대로 나쁜 전략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차트의 그러니까 종목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그 당일에 메이저들이 얼마큼 매수를 하고 그 모습을 보면 위치와 상관없이 나는 들어가도 된다고 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좋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거래량 증가, 네. 메이저 매수 플러스 거래량 증가. 네. 두 번째로는 그 섹터의 대장주는 계속 우상향 돌파 상승 결국 슈팅. 위치랑은 상관없이. 그래도 네.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간 종목. 그다음에 이제 볼륨이 작은 종목보다는 큼지막한 종목들이 더 잘 갑니다. 신고가 종목의 메이저 매수는 돌파 슈팅, 추가적인 상승 나오죠. 네. 조금 잔인한 장이에요. 잔인한 장인데 네. 요 분위기와 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도 되게 좀 신기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안익 대표님이 그 한가운데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금 겁나지만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맞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렇게 보신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내보다 김동엽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무섭다. 무섭다. 그래요. 안익 대표님 방금 좀 무섭지만 이렇게 하셨는데 무섭다로 네.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무엇이 가장 무서울까요? 오늘 시장의 뭐 로봇주의 상승 같은 걸 보면은 마치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네. 그래요. 사실 AI가 뭐 난리를 치고 몇 년째 올라가지만 AI가 제일 강력하게 저항을 받을 거는 결국 내 일자리를 뺏기게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모습 보면 다 놀게 생겼거든요. 전부 다 로봇이 일하고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이제 오늘 뭐 여기 나오신 분들 포함해 갖고 오늘의 이제 상승을 보면은 너무나 이제 확신패라고 할까? 이제는 더 이상 뭐 기다릴 게 없다. 아니면은 뭐 더 머뭇거릴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지수대가 높고 처음 보는 가격대니까 그렇죠. 뉴노멀이라고 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전 이론이나 그런 값을 가지고 지금 대입해가지고 이만큼이 정답이거나 오버됐거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만고의 그 진리 같은 것들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정도의 이격도라든가 과열이 나온 다음에 이게 한 1, 2주 있다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고점보다 지금 가격이 한 2, 3주 있다가 더 높을까에 대해서는 전 솔직히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 같은 게 쫄보도 하나쯤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숨구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올라갈 주식들은 뭐 내일도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오늘 세게 뭐 20% 이상 오른 로봇주 보면 사실 지난주에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생각과 뭐 주장들 하셨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진짜 많이 올라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쯤 되면 와 어제도 한 20% 올랐는데 오늘도 아침에 아까 우리 안희기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장이 요새 아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마이너스도 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날 너무 세게 달렸으니까 아침에는 잠깐 주춤해요. 근데 한 10시 반 넘어가면 또 이제 그렇죠. 배열이 돼가지고 점심 지나면서 또 세게 붙고 이게 이제 너무 일반화돼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때가 제일 무서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요새 같아서는 얼마나 유행이냐 하면은 로봇주라고 지금 이름을 바꾸는 회사들이 막 상한가를 가고 있거든요. 옛날에 저도 생각나는데 한알령 되기 전에 중국의 그 화장품 막 시장이 열린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화장품을 사업 목적 추가하면서 막 난리칠 때가 결국 꼭지였어요. 그러고 나서 한알령이 도지고 맞아요.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이 또 엄청난 피해를 보고 나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아까 뭐 말씀 중에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5천에 가까운 지수대에서 네. 이제 뭐 3배 레버리지를 도입한다. 최근에 4천 넘을 때 물론 뭐 레버리지도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긴 있었지만 누가 봐도 이렇게 고금권 뭐 K5천이라는 걸 목표를 했다 그러면 목표치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레버리지 3배짜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게 마치 개인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그건 오히려 지금 말리고 있지만 고버스 ETF를 사가지고 견디고 있는 분들한테 또 한 번 치욕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배쯤 올라가는 레버리지 사가지고 정말 빠르게 3배쯤 먹을 수 있을 거냐 남은 지수단에서 그게 아니고 지수가 조정받으면 3배씩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저는 반대로도 충분히 또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결국 그 말씀인즉슨 좀 시기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애당초에 뭐 2, 3천대 정도에서 있었다면 이용해 볼 만도 한데 했을 지금, 것 같은데 지금 검토잖아요. 뭐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검토하는 거죠. 그러면 의견 뭐 물론 정도입니다. 네. 지수가 꺾이면 안 도입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에 그 정책적인 거 보면은 서학개미의 어떤 그 이탈을 막고 네. 국내 쪽으로 이렇게 유턴을 유턴? 하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좀 무리수를 둬서라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도입이 되는 시점이 사실은 너무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안 이용하면 그만이긴 합니다만 있으면 또 이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3배짜리를 추종해 갖고 남은 포인트 뭐 6천 간다, 7천 간다. 사실 지금 여의도 같은 데서는 10,000 간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지금도 그냥 괜찮아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진짜 괜찮은 거냐? 우리가 사실 로봇 쪽 올라가니까 기분 너무 뭐 갖고 있는 그렇죠. 분들 째지고 뭐 주장한 사람들 좋긴 한데 엄연하게 지금 보면 시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올린 시장일 뿐 그렇죠. 개별주들 한 6, 70%가 하락 추세에 지금 놓여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장이 지금 5천에 근접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우울하기 일보 직전인데 여기에서 그 얼마 안 되는 지금 사실 로봇주 모양이 너무 좋고 뭐 날아가고 좋긴 하지만 진짜 시간 있으면 재무제표 한 번만 까보시면 거의 바이오도 이런 바이오가 없을 정도 회사들이 많거든요. 얘네들이 진짜 아틀라스가 뭐 난리 나면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실적이 2, 3년 있다 진짜 좋아질 기업이냐? 사실 안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기운차게 올라갈 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지만
나중 지나보면 굉장히 허상이라는 걸 다 느낄 때가 있을 건데 지금은 그러니까 타이밍의 승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라가는 팩트는 맞으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한 숟갈이라도 퍼먹고 빨리 나오시는 게 맞긴 맞는데 네.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잡는 분은 3년 전에 배터리주 사가지고 70~80% 밀리는 거랑 다른 결과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김동엽 대표는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의 모습을 달려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나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지금 주의하라고 하면은 욕 먹죠. 예, 날아가는 것들이 있고 내일도 그렇죠. 로봇주 몇 개는 내일도 뭐 기대감이 또 있는데 그렇죠? 당연히 있는데 여기다 대고서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은 안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조금 더 오버됐거나 이러고 나서는 분명히 곱씹어서 생각해 보실 그래요.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뭐 제가 안 봐도 비디오인데 채팅창에 만약 제 얘기를 뭐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뭐 거의 뭐 도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서 보자라는 생각을 그래요.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 김동엽 대표가 패널로서 굉장히 소중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이유는 이 소수 의견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채팅창에도 김동엽 대표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없으나 그럼 제가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요즘은 인버스를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곧버스라고 하죠. 인버스 좀 더 크게 네. 뭐라고 할까요? 좀 이 곧버스를 많이들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시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사신 분들은 글쎄 뭐 7천, 8천 만까지 만약 간다고 하면 또 제 2차의 뭐 난을 겪으실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는 더 걱정되는 건 최근에 인증하시면서 곧버스 인버스 치고 나서 나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 그러고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환매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시장을 떠날 것이냐 아니면 야 이렇게까지 한 거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아까 제시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3배짜리 레버리지를 사가지고 한번 재빨리 만회를 꾀할 것이냐. 네. 내가 반대쪽으로 탔다가 손해를 막심하게 봤으니 그런 사례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글쎄 제가 지금 뭐 감히 이 높은 지수대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5천 정도의 만약 정부에서도 어쨌든 TF 자체를 K5천이라고 만들어 놨던 거니까 다시 뭐 6천, 7천 수정할지 모르겠지만 K5천이 원래 작년 4월, 5월 출범할 때 목표였다고 하면 역시 그거 부근은 상당히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인버스를 사서 만약 한 1년, 2년쯤 갖고 있겠다는 결심이 만약 확고하다고 하면 결국 드실 확률은 있죠. 좋습니다. 5천 정도에서 치게 되면. 그러면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전략들 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정부에서 이야기한 3배짜리 뭐라고 할까요? 고배수, 레버리지 그리고 곧버스 네. 철저히 갈려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시장을 보는 방향성이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 우상향에 달려갈 것이다. 또 일각에서 5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조정이 좀 깊은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다양한 시각이 지금 혼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동엽 대표의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김동엽 대표는 그럼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을 나가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현명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아까 우리 뭐 박우신 대표님도 그랬고 안인기 대표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우리 99년도 2000년도 넘어갈 때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는 코스닥 지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코스닥 지수가 얼마까지 갔냐면 2,900까지 갔어요. 지금 올랐지만 960밖에 안 되잖아요. 앞에 2000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알람이랍시고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시장이 무슨 그런 뭐 밀레니엄 어떤 세대가 넘기면서 엄청난 일이 발생할 거야 이럴 때 시장이 너도나도 뭐 지각을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간다. 지금 사실 로봇주에 대해서 제가 뭐 이빠르게 뭔가 얘기를 네. 하지만 뭐 내일부터 해가지고 100% 200% 날아가는 종목들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같이 가지게 되고요. 사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그냥 용기 있게 질러대는 분들이 제일 사실은 승자긴 하고 근데
정말 제일 마지막 차라는 거는 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 지수대에서 본다 그러면 1월 하순 정도쯤에 1월 하순. 네, 한 5,200, 300 정도에서는 정말 도달이 된다고 하면 차익 실현을 할 것이다. 예, 거의 현금화 할 거고 그렇다고 인버스 고퍼스로 대응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말씀하신 한 5,300 정도 포인트까지 만약 간다고 한다면 네, 난 그때쯤 되면 차익 실현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어떤 근거가 있는 뭔가 5,300이라는 포인트가? 5천을 가고 지금 우리가 수급적으로 보면 되게 이번 장에 희한한 거는 개인들이 전혀 포모 현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금융투자 쪽 그 수급은 거의 개인들이 만드는 ETF 수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알게 모르게. 그리고 제가 아름아름 듣는 무슨 뭐 엄마 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 회원수 막 100만 이런 카페. 지금 난리 났어요. 주식 못 사서. 그게 표현이 이상하게 개인들이 그 개인 창구를 통해서 파는 것처럼 보이니까 개인들이 포모 현상이 없는 것처럼 그러지만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들어오실만 하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오히려 5천이 넘음으로써 불화산처럼 나올 수 네. 있고 그게 한 5, 6%쯤 더 추가 상승이 나오면 그때가 오히려 좀 단기 꼭지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듭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동엽 대표의 전략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이 생각하시는 2월 눈여겨봐야 될 또 탑픽 섹터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볼 텐데 네 분이시다 보니까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은 그런 거 없이 난상 토론으로 한번 네 분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끼어들고 싶을 때 끼어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너무 심하게 끼어드시면 제가 제재를 할 텐데 네 분의 성향상 너무 심하게 끼어들 것 같은 분은 안 계시다. 안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기다리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는 편안한 하지만 알찬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섹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보여주시죠. 자, 오늘도 다양한 섹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에너지, 원전, 우주항공, 범 AI, 2차 전지, 물류도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 있고요. 자, 첫 번째 섹터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범 AI입니다. 이 전반적인 피지컬 AI보다 좀 더 확대한 범 AI, 전반적인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고 또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송재호, 안인기 두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범 AI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이번 CS2026에서 선보인 아틀라스가 주요 외신들로부터 기술력을 호평받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완성체 업체를 넘어 피지컬 AI 기반의 로봇 기업으로 도약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는데요. 현대차그룹을 선두로 피지컬 AI와 로봇 기술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흐름 속에 이 범 AI 섹터의 전망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네 분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섹터는 범 AI입니다. 2월 우리 시장의 탑픽 섹터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범 AI. 이거는 송재호, 안인기 두 분이 선택하신 섹터입니다. 먼저 우리 안인기 대표의 의견 들어보고 네. 또 추가 질문 드리고 송재호 대표 의견 또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AI 쪽은 지금 현재 진행형, 거기에다가 이제 AI 반도체, AI 로봇, 피지컬 로봇 등등 AI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정책적으로도 계속 시장에서 파일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적도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눈에 띄게 좀 개선되고 있는데 외국인들 기관들이 거기다 매수가 좀 가담되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범 AI 중에서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봇 산업을 부양시키겠다라는 코멘트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 정부에서도 5년간 6조 원대의 자금을 투여해서 AI 특히 로봇에 대한 발전을 키우겠다라고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CS2016에서는 K로봇이 해외에서 일단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아틀라스가 막 움직이는데 방수도 되고 또 배터리 자동 교체 기능도 있고 사실은 그 큰 전시장에서 자사 제품을 시연을 잘 안 해요. 왜냐? 에러가 날까 봐. 망신당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오픈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연을 구현을 보였던 것은 와 이번 올해 최고의 로봇이다라고
호평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시장에서 뭐 상용화, 산업화, 그다음에 뭐 협동 로봇, 일하는 로봇, 돈 버는 로봇 등등에 따라서 계속 시장에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이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계속 우상향 전개되는데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저도 우리 김동현 대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현재 오바 상승 느낌은 좀 있어요. 과거에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3년 동안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30%에 거의 한 300%에서 한 1000% 이상 올라왔던 그 느낌이 약간 일부 로봇주에서도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돌파 좀 나오고 있어서 부담스러운 구간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주도주이기 때문에 이쪽에 종목으로 집중하는 게 맞겠고 제가 이제 매일 유튜브 방송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경제TV 유튜브라든가 또 아닌 유튜브 인기 종목 들어오시게 되면은 로봇이 꺾이는 날 오바 상승 전개돼 내려오는 날 제가 급작스럽게 방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로봇주 꺾였습니다. 매도하세요. 혹은 이제 접근 금지라고 제가 방송을 계속 진행할 테니까 꼭 참여하셔서 현재의 로봇주의 우상향을 조금 더 집중력 갖고 매매하시면서 계속 상승을 잘 만들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안익희 대표 의견 들어봤는데 범 AI라고 하셨습니다. 범 AI라고 보면 일단 지금 말씀을 로봇 쪽에 좀 중심을 맞춰서 네. 해주셨지만 로봇 그리고 또 반도체, 자동차, 자율주행. 자율주행 네.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뷰티, 의료, 엔터 다 네. AI에 지금 다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다.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안익희 대표님이 눈여겨보는 것은 로봇 쪽이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렇죠. 어. 메이저들이 외국인들이 하는 프로그램 쪽이 로봇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그다음에 자동차, 자율주행, 빅3를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보시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로봇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는 확실하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꺾이면 내가 얘기해 줄 테니 그렇죠. 얼른 그때 뭔가 대응을 하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네 분의 의견도 동시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부담스러운 자리이다. 하지만 이 끝물을 상승에 탑승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기에 난 지금이라도 이 로봇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 오, 아니다. 요거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지켜보고 들어갈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조정이 왔을 때 가도 늦지 않다. 이제 시작이다. 혹은 기타 모든 의견, 다른 의견 다 X입니다. 네 분의 의견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은 그냥 뭐 언제든지 고 뭐 이런 의견이신 거고. 우리 송재호 대표는 X입니다. 그럼 송재호 대표의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송재호 대표가 준비한 범 AI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제 뭐 너무 이제 그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저는 올해 그 AI 특히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관련된 기업은 계속 상승할 겁니다. 이제 상승할 건데 나중에 이제 또 눌림목이라든지 조정이 났을 때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 방송에 잘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저는 이미 저점에서 이 관련 종목들 다 소개해드렸거든요. 올해 들어서 한 10개 종목 상한가를 잡아냈는데 저점에 잡아드렸기 때문에 한 10개 종목들에서 한 6개가 100에서 한 200%의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 투자자 관점에서 저는 바닥에서 잡기 때문에 그 관점을 네.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더 피지컬 AI 쪽을 더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 주도주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 학습이 이제 실적으로 우리 물리적인 AI 쪽으로 넘어오는데 이게 로봇부터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다양한 쪽으로 연결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올해 또 로봇 쪽에 주목받는 게 뭐냐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양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이기 때문에 가장 주가가 이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어디서 한번 이제 앵커님이 자세히 말씀했는데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AI가 그 사람이 가장 건강하냐 몸이 좀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전략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 좋습니다. 준비에 대한 화면 보여주시죠. 네, 우리가 중심에 AI라고 있습니다. 네, AI라고 있는데 네. 이 AI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칩이고요.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다양하게 있죠. 패키징, 디자인하우스, 소부장, IP 이쪽에 있는데 결국은 저는 이 한 바퀴 뺑 돈다면 다시 반도체로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시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이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피지컬 AI 쪽으로 받는 게 뭐입니까? 지금 자동차가 지금 뜨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다양한 액추에이터, ESS, 감속기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네. 또 우주항공까지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기 위해서 이 전력 인프라가 가장 중요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2차전지 쪽에 움직였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바로 ES 쪽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2차전지 쪽 포인트로 저점에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핫하게 좀 뜨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원전 쪽입니다. 원전. 네, 변압기랑 연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인데 또 봤을 때는 앞으로 온디바이스하고 피지컬 AI가 좀 결합될 것 같습니다. 네. 결합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쪽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장이 마지막에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 관련 기업 오랫동안 보유하고 가신 기업 투자자분들은 이제 올해 또 한 번 기회가 줄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보시면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갈 그래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부분은 이제 다시 반도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또 관심 있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로 다시 관심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시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 송재호 대표가 범 AI에서 포함돼서 보시고 계신 거는 반도체인가요? 아니면 피지컬 AI인가요? 그게 좀 헷갈리네요. 저는 이제 피지컬 AI 쪽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분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반도체가 이제 물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제 그 줄인 부분을 이쪽에 좀 약간 반도체 쪽으로 넘어오는 그 포트를 전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을 뭐 현대 오토웨이브도 한 200% 넘는 결과가 있었고 현대 모비스랑 현대차를 좀 매도하면서 피지컬 AI로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 로봇 쪽으로 넘어갔는데 최근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을 좀 줄이면서 조금씩 또 이쪽에 반도체로 들어간다든지 또 BAI 쪽 있잖아요.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포트를 좀 분산시키면서 바벨 전략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뭐 피지컬 AI도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그 물량을 반도체나 그리고 AI가 아닌 쪽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피지컬 AI 쪽은 당분간은 좀 핫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핫할 것 같다. 네.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피지컬 AI도 보통 저희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쪽으로 크게 좀 나눠지잖아요. 네. 그 중에서 어느 쪽을 보고 계신 걸까요? 당연히 지금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올해 5년이잖아요. 그래서 또 특히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비테크 기업들이 그 투자하는 쪽을 보게 되면 지금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보면 네.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지분을 사들이고 있고 샀었고 그리고 최근에 ABB 로봇이라는 회사에 지분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 로봇을 사고 또 오픈AI 쪽을 사는 거 보면 결국은 로봇 쪽, 휴먼 로봇이 올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저는 말씀드린다 올해 이 휴먼 로봇 쪽에서 템버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대신 좀 가격이 좀 부담되기 때문에 좀 눌림목이 오면 그때 전략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범 AI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다양한 섹터들, 다양한 업종들 지금 표로 정리를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 그거 캡처하신 분들 혹은 사진을 찍으신 분들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로봇, 반도체, 뭐 데이터 센터, 신재생 에너지, 뷰티, 엔터 뭐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이 업종을 다 돌게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사실 그런 우려도 좀 있긴 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현재 쪽은 제일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지금 강한 피지컬 AI 쪽을 조금 차익 실현하시고 그냥 반도체 쪽으로 갈아타고 다른 쪽은 좀 안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현 시점에서? 제 생각은 네네. 전략은요. 일단은 이제 피지컬 AI 쪽에서 올라오면서 좀 차익 실현이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AI가 돌아오는 경우는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저는 봤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부장 기업들에게 실적이 찍히는 시점이 올해부터 찍힐 것 같아요. 올해? 네, 왜냐하면 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재고를 많이 팔았습니다. 레거시 쪽에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재고가 이제 바닥이 있고요. 지금 원래는 마이크론이 그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거든요. 반도체가 없다고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쇼티지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뭐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오늘 반영이 안 됐는데 결국은 풍기 현상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증설을 하고 물량이 확대된다고 봤을 때 결국은 AI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포트를 이쪽에 옮겨오는 전략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른 분의 의견 박우신 대표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로봇 쪽을 얘기하셔도 좋고 뭐 범 AI 쪽으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로봇 섹터는 지금 당장이라도 내 포탄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아, 말을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목이 잠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드십시오. 연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네네. 편안하게 일단- 말씀해 주시죠. 힘듭니다. 방송 중에 이렇게 물을 그렇게 대놓고 드시는 것도 또 처음 봅니다. 진짜 목이 잠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자, 일단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제 뭐 많이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로봇이 올해 계속 봐야 되는 섹터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몇몇 종목들이 지나치게 오른 것도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들을 따라가라는 얘기를 하는 건 전 좀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을 하고 싶진 않고. 근데 이제 로봇주도 되게 분야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제 나름은 좀 재미나게 본 거는 이제 그런 이제 과한 쏠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체적인 자정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걸 좀 느꼈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부분에서 이제 그걸 느끼셨어요? 지나치게 올라간 게 강하기는 한데요. 네. 밑에서 치고 가는 것들이 있고요. 치고 가는 것들이 있고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과 완성차 업체들의 최근 강세도 결국은 로봇 때문인 거고 그렇죠. 얘네들은 원래 멀티플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리기가 좀 부담이 없었던 거고 야 심지어 전고체까지 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보면 시장은 부담스럽다라는 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피지컬 AI 특히 로봇에 대한 관심은 올해 내내 지속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섹터로 확산이 되는 듯한 느낌을 저는 좀 지울 수가 없고요. 다른 그래서 섹터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네. 로봇 내러티브에 엮일 수 있는 것들을 시장은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떠오르지가 않아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 일단 이미 드러난 거는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은 드러났죠. 네. 예. 오늘 전고체도 약간 낌새를 보였죠. 뭐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저는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스마트폰 부품주들 스마트폰 부품주? 예, 예. 오. 이미 좀 있습니다. 몇 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럴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좀 특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 시장에 오늘 보면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 무슨 아마존 쪽에서 나왔던 데이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산업용 로봇의 그 증가 속도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시장은 단순하게 어떤 신기한 로봇을 만들어내는 것에 지금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대량 생산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하려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강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첫 번째 선택을 받은 게 저는 자동차 부품주들이라고 보고요. 심지어 현대차가 지금 로봇에 굉장히 진심으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쪽도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 업종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죠. 사실 이 산업 자체는 글쎄요 사양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성장성이 되게 도드라지는 섹터는 아니니까 이미 어느 정도 완전 고착화된 산업인데 관련된 그 어떤 제조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로봇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제 부품이라든지 조립 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점을 또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 꽤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몇몇 종목들은 최근에 그런 이슈로 강한 또 상한가도 나오고 했던 이력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보면 로봇 쪽에 우리가 2차 전지 종목의 전고체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팩 종목들도 2차 전지 종목으로 많이 보는데 이 배터리 팩도 로봇에 들어간다고 해서 예를 들면 파워로직스라든지 뭐 이렌텍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늘 급등이 나온 게 다 로봇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로봇 정리하자면 로봇 핵심주들에서 느끼는 어떤 그 부담감이 이제 새롭게 로봇 멀티플 이쪽은 다 멀티플이 낮아요. 네. 자동차 부품도 낮고 스마트폰 제조 이쪽도 낮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 내러티브를 조금씩 부여하면서 이 부담을 기술적인 부담을 좀 완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래요. 게다가 아직도 매력적인 로봇주들도 전 있다라고 보거든요. 생각보다 로봇주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로봇주는 아직도 꼭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후에 공개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이 혹시 로봇 관련주인가요? 네, 로봇주입니다. 그럼 예. 그 시간대 종목은 공개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 김동현 대표 의견도 한번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섹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난 접근해야 된다. 5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뭐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이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심리냐면은 내가 오늘 되게 비싸게 사도
내일 내 걸 사줄 사람이 있으면 산다는 심리로 접근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사도, 그러니까 저도 제 가이드 포트에 보면 4종목 중에 2개가 로봇주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일 별일 없으면 그냥 추세 이어가겠지 이 생각으로 한 좋습니다. 거고, 내일이라도 우리 안인기 대표님 방송을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알람이 내려지면 잽싸게 나올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수밖에 그럼 없지 이렇게 않을까. 여쭤볼게요. 김동엽 대표 4종목 중에 2종목이 로봇이라고 하셨는데 그 2종목의 로봇은 어떤 기준에 담겨져 있는 로봇인가요? 글쎄 뭐 상대적으로라는 개념이죠. 네네. 지금 사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쫄보라 그랬지만 막 그 신고가 막 내는 녀석들은 이제 못 쫓아가겠고, 네. 다음번 레벨 정도에서 신고, 어차피 로봇이라고 범 로봇주들은 지금 신고가를 다 내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 다음번 순서가 될 것 같은 녀석으로 좀 골라놓은 거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섹터 범 AI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뭐 추가적으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들어보고요. 네, 저 네, 하나만 아주 정말 짧게 얘기드리면, 아까 이제 칩 가격이 너무 요새 한 1년 사이에 6, 7배 올랐잖아요. 그렇죠. AI의 이제 무한 경쟁의 탓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뭐 아까 이제 기사 보셨겠지만 최근에 신작으로 나온 노트북 가격이 이제 약간 울트라 모델 이런 것들은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울 정도로 가격이 나갔대거든요. 물론 주식해서 요새 수익을 나셔가지고 뭐 가격 불문하고 살 수 있어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이렇게 치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가 떨어지게 되죠, 결국은. 나중엔 지금 뭐 칩 가격이 올라가서 다 반영돼서 하는 이 비싼 거를 과연 수요가 따를 거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요 정도 얘기할까요? 뭐 추가적으로 첨언 없으시면 다음 이슈, 다음 섹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범 AI 섹터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범 AI 저희 지금 만나봤고요. 에너지, 원전, 뭐 우주항공, 2차 전지, 물류, 반도체, 로봇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요. 두 번째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섹터는 2차 전지네요. 2차 전지. 과연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먼저 준비된 내용 만나보고 또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김동엽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 업계의 성배로 불리는 전고차 배터리가 실험실을 넘어 실제 도로 위로 출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근 열린 CS2026에서 핀란드의 배터리 스타트업인 도넛랩이 세계 최초의 양산형 전고차 배터리를 공개하면서 업계를 뒤흔든 건데요. 그동안 대기업들이 수년간 예고해온 기술을 신생 스타트업이 먼저 상용화했다는 주장에 전 세계 과학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 소식이 시장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와 함께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대한 전망까지 네 분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 섹터 2월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는 김동엽 대표의 섹터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좀 올라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 또 2차 전지가 올라야지 코스닥도 올라오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2차 전지에 보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좀 관심 있는 2월 탑픽 섹터로 2차 전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뭐 오늘 이제 전반부에 지금 우리 로봇 얘기를 많이 네. 했는데, 결국은 뭐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 에너지 문제에다가 배터리 문제, 그렇죠. 또 전기차 배터리 문제, 또 화재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겪다 보니까 뭐 전고차 배터리의 상용화 이슈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 거고, 방금 브리핑에서 잠깐 나왔듯이 일부 뭐 유럽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전고차 배터리의 상용화를 거의 이뤘다 이럴 정도고, 오늘도 뭐 삼성 SDI라든가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전고차 배터리 상용화 기대감 같은 걸로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지금 전기차에다가 전고차 배터리를 단다라는 걸 원래 목적으로 해서 뭐 개발이 됐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 물꼬를 트는 건 전고차 배터리는 전기차보다는 로봇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화됐고 또 그 안에 작은 용량에서 이제 힘을 좀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봇한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그 선을 보여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그 기존에 지금 달고 나온 배터리는 4시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뭐 무선으로 계속 일을 하거나 물론 이제 스스로 또 배터리가 떨어질 때 되면 뭐 다른 배터리로 장착하고 이런 것들의 기능까지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좀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를 이제 진짜 뭐 올해 말 정도면 상용화 제품이 나올 만할 정도까지 상황들이 나올 것 같아서 뭐 2, 3년 전부터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기존 2차 전지의 뭐 게임 체인저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만큼 뭐 어쨌든 2차 전지에 좀 살 길을 하나 마련했다 이런 관점이 나올 거고 최근에 리튬 가격이 6개월 사이에 110% 올랐대거든요.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꽤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들도 뭐 선입선출법 같은 걸로 이렇게 회객이 좀 맞추는 2차 소재 이런 회사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에 4-5건의 대규모 계약 해지권 이후에 뭐 간격이 지금 조금 이제 소홀해졌는데 나올 만큼 다 나왔으면 더 이상 나올 악재가 뭐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작년도 연말까지 그 계약 해지 한 4-5건 얻어맞으면서 같이 좀 그룹으로 무너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는 좀 많이 만회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2026년도가 폐배터리가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 지점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년에 걸쳐서 폐배터리가 양산됐던 것들이 이제 쓰이지 않고 폐배터리로 됐던 거에서 또 뽑아내가지고 쓸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배터리 자체에 대한 원가가 상당히 좀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원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는 2차 전지라는 섹터가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신다는 걸까요? 그 더 이상 그 조건은 하나 있죠. 네. 더 이상 대규모 계약 해지, 뭐 조단위 이런 것들 안 나온다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올라올 섹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범 AI라는 이 섹터 안을 좀 들여다보면 업종을 좀 들여다보면 2차 전지만큼 많은 교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또 섹터도 없거든요. 그럼 네. 보면 지금 뭐 자동차 자율주행에서도 어차피 전기차로 가능하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들어가야 되고 네. 로봇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하면은 ESS로 또 해서 그렇습니다. 또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근데 2차 전지는 계속해서 깜깜무소식이고 좀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해가 늘 항상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라는 게 늘 항상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김동엽 대표께서는 2월 달에는 2차 전지 봐야 될 섹터가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분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OX판 들어주시고요. 2차 전지, 난 지금 2차 전지를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오, 아니다. 2차 전지는 움직임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혹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기타 모든 다른 의견은 다 X입니다. 지금 2차 전지가 볼 때면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오, 지금 네 분이 다 2차 전지를 봐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사고 싶은 종목은 굉장히 많은데 자금은 한정적이거든요. 네. 내가 사고 싶어하는 포트 안에 2차 전지가 우선순위로 3순위 안에 들어간다. O. 3순위 바뀌다. X. 3순위는 반도체. 그러니까 섹터별로요. 섹터별로. 뭐 반도체 있고요. 로봇 있고요. 뭐 다양한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바이오 있고요.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그중에 2차 전지가 난 3순위 안에 들어간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오, 그래요. 2차 전지가 3순위 안이 아니에요? 3순위, 4순위. 4순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인기 대표님부터 의견 들어볼게요. 2차 전지의 이제 시기가 왔네요. 저는 오늘 2차 전지 샀어요. 네. 이수 스페셜 케미칼 장 초반에 상한가 진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또 LNF도 사보고 에코프로도 한번 사보고 네. 삼성 S대 최근에 매수 한번 해보고 저는 이제 스타일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메이저 매수주를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바이오면 바이오 쫓아가고 그래요. 2차 전지 쫓아가고 로봇도 쫓아가고 그래서 어쨌든 올라가는 종목들은 제가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 오늘 이수스페이스 케미칼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나오고 네. 에코프로 회장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집중하겠다라고 역량을 강화하겠다 코멘트 나오고 그리고 삼성 SDI도 계속적으로 이제 배터리에 대한 소재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그리고 최근에 또 포스코홀딩스 상한가 근접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15% 이상 올라왔던 때 그래서 네. 지금은 메이저가 매수하는 섹터에 바닥 찍고 터닝 나오는 중심에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눌리거나 내리거나 뭐 내일 또 한번 또 움직임 좋아지면요 또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해가지고 바닥 터닝 주는 2차 전지, 고점 돌파주는 로봇. 그래요. 네, 같이 집중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인기 대표의 3순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순위 안에 2차 전지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1순위는 어느 섹터인가요? 1순위 로봇, 로봇. 네. 2순위 2순위 반도체, 반도체, 3순위가 2차 전지. 결국 다 범 AI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송재호 대표 의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지금 레포트 안에 있어야 되는 섹터다. 그것도 3순위 안에.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그 12월 수익왕 됐을 때 그 포트에 담았던 수익이 주었던 게 노보다고요. 네. SPG가 그때 한 200% 수익을 줬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 배치에 그래서 줬던 만큼 2차전지에 대해 관심이 큽니다. 저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미국장 보고 나서 이 2차전지 소재를 봅니다. 소재의 그 가격을 봐요. 리튬하고 니켈을 매일매일 봅니다. 저희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저희 그 블로그에도 항상 올려드린 게 뭡니까? 제가 2차전지 쪽 워낙 많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김도비 대표 말씀한 것처럼 리튬 가격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니켈 가격이 안 올라오니까 계속 쳐다봤어요. 근데 최근에 니켈 가격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안 가다가 그러면 왜 그러냐면 리튬이야 그 중국이 이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올라오는데 실적으로 수요가 살아나고 되면 니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지금 결국은 배터리의 가격과 연동하는 게 소재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수요가 받을 게 바로 전구체하고 양극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데이터 기반에서 보거든요. 그래야지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수출 데이터를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가장 안 좋을 때가 5억 달러 때였어요. 수출이. 네, 2000. 네. 근데 최근 12월 달 보면 7억 2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좋아진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회복되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왔던 거는 이제 김도비 말씀한 대로 이제 약간 그 계약 해지. 근데 그래요. 계약 해지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계약이 만료됐던 물량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악재 요인이 나오면 좀 매수기가 될 거라는 점이고 또 차트를 보셔도 예전같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지 않고요.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본다면 좋은 결과가 또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2차 전지의 절호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조금씩 좋습니다. 분할 매수해서 포트를 옮겨가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고 또 그러다 갑자기 이제 양봉이 나오고 그럴 때 이제 그때 이제 조금 더 이제 또 비중을 실어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송재호 대표에게 2차 전지는 몇 순인가요? 네, 뭐 아까 1순위, 1순위부터 가볼게요. 1순위는 제가 이제 최근에 1순위는 결국 이제 로봇 쪽에 비중이 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유레메카 같은 경우가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뭐 200분까지 올라왔어요. SPG도 그랬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 말하는데 반도체로, 네. 말았는데 네. 하시죠. 그 로봇산에서 제가 이제 전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감속기 쪽 움직였잖아요. 액체 네, 쪽. 네. 그다음에 결국 로봇이 움직이려면 좌우 이동이 돼야겠다 싶어가지고 유진 로봇하고 이렇게 또 추가 약간 누르메카 같은 기업도 말렸는데 그 다음에 또 넘어왔던 게 T-로보틱스입니다. T-로보틱스도 상당히 지금 100% 넘는 좋은 결과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넘어간 게 뭐냐면 서비스 로봇. 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 로봇이잖아요. 뭐 최근에 그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에브릭 같은 기업들도 이제 서비스 로봇 쪽이니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쪽도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쪽 보고 그다음에 반도체. 저는 로봇하고 이 피지컬 AI 쪽하고 자동차가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쪽하고 반도체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2차 전지 쪽으로. 그러면 안인기 대표랑 똑같네요. 로봇, 반도체, 네. 2차 전지. 그래서 주식을 잘하신 거예요. 그래요. 나의 생각과 같으면 원래 주식을 잘하는 겁니다. 네. 나의 생각과 다르면 두 사람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두 분이 같게끔 로봇,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순위로 난 보고 있다. 그래요. 2차 전지가 어느 순간 쑥 가까이 두 분의 말씀만 들어보면 우리 옆에 굉장히 많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집중을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박우신 대표의 의견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신 대표도 2차 전지 지금 레포트 안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매매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2차 전지 박우신 대표는? 근데 아까 좀 재밌었던 게 네. 이게 진짜 성향이 다르긴 다르구나. 저는 금요일 날 사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샀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네. 물론 뭐 상승 VI 하고 뭐 난리 날 때 알아서도 익절을 좀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는데 저는 좀 그렇게 봐요. 최근에 2차 전지가 네. 연말에 좀 강했다가 조정을 받는데 아까 리튬 가격 계속 나오는데 리튬 가격을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중국 선물 가격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네. 과거에 2차 전지 섹터의 패턴은 리튬 가격이 오르고 광물 관련된 움직임이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하다가 거기에 추가 모멘텀이 붙으면 뭐 예를 들면
뭐 업종 대표주의 어떤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붙으면 거기서 한 번 더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을 작년 하반기에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연말 그리고 연초에 2차 전지가 조정을 받는 과정이 뭐 악재도 분명히 있었죠. 네. 처음에 이제 빠질 때는 이거 좀 왜 이렇게 빠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시장이 2차 전지를 약간 억가한다라는 느낌까지 받았을 정도인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여러 계약 취소 건들이 나왔죠. 그것 때문에 빠졌구나라고 그렇죠. 이제 좀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거고 사실 이제 그러한 악재들이 어느 정도 저는 12월 중순부터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때부터 프라이싱이 되다 보니까 그때 리튬이 튈 때 못 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가격에는 많이 녹아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뭐냐면 2차 전지가 캐즘으로 대표되는 어떤 업황의 부진 요거를 탈피하면서 올라간다면 저는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시장은 새로운 것을 원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MC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로봇 관련된 내러티브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원할 겁니다. 사실 그걸 노리고 금요일 날 저도 이수 스페셜을 본 거였고 그게 이제 오늘 아침 장 시작 전부터 뉴스가 사실 좀 나왔어요. 중국 쪽에서 2차 그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아침부터 좀 강한 움직임을 장 끝날 때까지 좀 보여줬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보자면 2차 전지는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지금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조금 잘 쉬어놨고 악재에도 어느 정도의 내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그래요.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오, 그래. 2차 전지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듣는 듯한. 그래서 왜 괜히 기분이 좋아지죠? 전 2차 전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럼 박우신 대표의 3순위 안에 2차 전지는 몇인가요? 1순위는 뭔가요? 근데 너무 다 겹치니까. 그러니까 그 의견을 통일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종목이 로봇 반도체 공교롭나? 2차 전지 순위예요, 박우신 대표? 아니 근데 아니요. 1순위 로봇인데 로봇, 뭐 네, 역시. 지금 언급되는 종목 뭐 유로메카, 유진 로봇 다 지난주에 산 거라서 저도 종목이 좀 많이 겹치는 것 같긴 해요 보니까. 로봇 2순위는 그러니까 저는 피지컬 AI라고 할게요. 피지컬 AI가 1순위? 피지컬 AI는 로봇도 들어가고 자율주행도 그렇죠. 자율주행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그게 1순위. 예. 2순위는요? 2순위는 전 우주항공이요. 와, 2순위가 우주항공, 3순위가 2차 전지. 3순위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요.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2차 전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2차 전지 그래? 관심 나도 좀 가져볼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박우신 대표가 보고 있는 2차 전지에서 탑픽 종목은 뭔가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위치나 이런 거 전혀 부담 없나요, 현재? 가격적 교정 매력도 받는 있다고 과정에서도 제일 자연스러웠던 종목이고요. 차트 한번 봐볼까요, 오랜만에?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에코프로 차트 한번. 우리 에코프로 김동엽, 한번 송재호 두 분 또 내 마음속에 탑픽 2차 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이게 에코프로 차트인데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런 차트고요. 아까 리튬 가격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네네. 리튬 가격이 정확하게 작년에 언제 저점 찍었냐면 5월달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에코프로도 5월달에 그래서 주가가 저점이 나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0월달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리고 요 연말에 또 이제 올라가는 듯하다가 요 내려왔는데 전 요 과정이 네, 굳이 이렇게까지 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구간이고 지나고 보니까 계약 해지 소식이 이미 많이 있었구나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이제 연초부터는 횡보하고 있어요. 횡보하고 좋습니다. 있고 결국은 이 앞에 파동의 저점을 이탈하진 않고 요 에코프로로 치면은 9만 원에서 뭐 한 9만 5천 원 선 요 선을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전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는 있는데 순위도 제가 3순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워낙 로봇이 세다 보니까 로봇 매매하기 바빠가지고 솔직히 여기까지 제가 신경을 많이는 못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 스페셜티 케미칼처럼 저도 간간히 계속 이제 포인트를 찾고 있고요. 이제 포인트가 거의 다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건 좀 무난하게 사셔도 저는 수익 그러네요. 볼 거라고 봅니다. 위치에 대한 부담감도 전혀 없어 보이는. 예. 네,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박우신 대표 에코프로 또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자,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김동엽 대표님 3순위가 아니라 4순위라고 해갖고 네. 마지막으로 여쭤보게 됐는데 일단 앞서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김동엽 대표의 1순위는 뭔가요? 아까 4개 중에 2개가 로봇이라고 했으니 네. 로봇이겠죠, 그렇죠, 저도. 로봇. 1순위는 네. 로봇. 2순위가 뭔가요? 두 번째로는 우리 박우신 대표님처럼 우주항공, 세 번째 반도체겠네요. 세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요. 예.
세 번째가 바이오고 네 번째가 2차 전지.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 그러면 정도. 바이오가 2차 전지보다 앞선 순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2월 달에 탑픽으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실까요? 뭐 바이오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JP 모건 헬스케어 때 있었죠. 네. 좋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알테오젠 때문에 망했죠. 알테오젠이 27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오는 바람에 다 그냥 우리 저기 뭐야 박훈희 대표님 오늘 내러티브인가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서사 내러티브. 예. 그거에 뭐 좀 보면 어쨌든 좀 안 좋은 운대를 만나가지고 네. 안 좋았으나 이제 뭐 미국 아마케라든가 임상 종양학회가 한 4월 고 즈음이기 때문에 2월 달은 좀 아닐 것 같고 3월 달에 좀 관심이 커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긴 그래서 합니다. 2월 달에는 오히려 2차 전지가 좀 낫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네. 김동규 대표 2차 전지의 탑픽 종목은 뭔가요? 오늘 준비하신 종목이 2차 전지인가요? 2차 전지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2차 전지 탑픽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시나요? 2차 전지 탑픽은 오늘 박우진 대표님 의견에 저는 많이 좀 동조가 되는 에코프로? 편인데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는 아시잖아요. 조단이 우량주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예. 저도 그랬는데 개잡주 바뀌었습니다. 전문이잖아요. 개잡주.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이제 굉장히 공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로봇이 너무 한계상을 맞이하다 보니까 2차 전지라든가 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조금만 뭐 바꾸면 다 로봇주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서사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굉장히 좋았던 저는 이를테면 코인테크 같은 거 원래 그 AMR 쪽하고도 약간 연관성 있는 기업인데 2차 전지 제조 공정의 자율 뭐 자동화 이런 거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갖다 붙이면 뭐 스마트 팩토리도 되고 2차 전지도 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릴 때 폐배터리의 이제 네. 골든 크로스 원년이라고 봤으니까 그렇죠. 제가 봐서 장기로 보면 성우하이텍 같은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코인테크와 성우하이텍 정도를 보고 계신다. 이 위치나 자리 가격적 부담은 어떤가요? 지금 2차 전지는 네. 물론 뭐 버는 것에 대비해서 떳떳하냐 이러기는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위치는 지금 막 한창 주가를 올리는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합리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실적하고 기대감이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가 예전에 한번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였을 때의 그 움직임의 본질은 사실 기대감이었거든요. 지금 로봇도 기대감인 것처럼. 네. 그럼 요번에 2차 전지 2월 달에 2차 전지가 움직일 거라는 예상 안에 있는 것도 기대감인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일단은 눈에 저는 보여지는 기본은 턴어라운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실적.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안인기 대표님 앞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안인기 대표가 생각하는 2차 전지 탑픽 종목들도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탑픽주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네. 간만에 얘기하니까 진짜 목이 메여요, 그죠? 두 번째로는 포스코 DX. 네. 이것도 이제 로봇과 같이 갑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많아요. 네. 네, 삼성 SDI 세 개. DX, 삼성. 세 개. 네. 이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이수 스페이스 케미칼은 이제 오늘 상가 갔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제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 DX는 점진적인 우상향 기대.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 SDI는 ESS 관련된 종목으로서 메이저 매집 중이니까는 중장기적인 우상향 기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인기 나라면 어느 쪽으로 가시나요? 저라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오늘 상한가를 갔더라도 네. 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본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송재호 대표의 탑픽 2차 전지 탑픽 종목이 궁금해집니다. 네. 이 에코프로가 좋긴 하죠. 에코프로. 왜냐하면 이제 에코프로 그 인도네시아 쪽에 니켈 강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될 거 보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쪽 이제 응원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저는 이제 LNF로 가겠습니다. LNF? 네, LNF가 이제 전반적 그 계약 해지가 있었긴 했지만 뭐 작년에 물량이었기 때문에 마무리된 것 같고요.
이제 올해 이제 턴라운드하고 또 특히 ESS가 주목받을 걸 보여서 LFP, ESS 쪽으로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이 전개될 보여서 한번 LNF를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도 위치적이나 가격적인 부담은 현재 어떤가요? 네, 한번 차트 보시게 네. 되면요. 한번 관련해서 ESS 쪽으로 해서 LNF 때가 급등이 났거든요. 그러다 흘러 내려오다가 악재를 받았다가 다시 반등하겠다는 건 결국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트는 이렇게 중장기 추세는 이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자세히 이렇게 만들어가는 전략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이 추세만 잘 지켜준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봐보세요. 길게 한번 제가 당겨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네. 이제 돌리는 과정들이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미리 선방이 돼 있죠. 네, 그 선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의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LG 엔솔하고 삼성 S대가 돌리면 같이 따라갈 거를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2차 전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분의 통일된 의견으로 저희가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천만의 말씀 있으시면 더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섹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섹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에너지, 원전, 범 AI 말씀드렸고 2차 전지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로봇, 물류, 뭐 우주항공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섹터를 선택하셨을지 섹터 공개합니다. 아, 우주항공이네요. 우주항공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인데 2월에 내 마음속에 탑픽 섹터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만나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신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우주항공입니다. 미국 나사의 유인 달 탐사 임무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대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에 유인 달 비행이 가시권에 들어왔는데요. 다음 달 초 발사가 예정된 가운데 로켓 발사체와 위성, 우주 부품과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섹터 현 시점 투자 전략을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네 분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이번 섹터는 2월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는 우주항공, 우리 박우신 대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우주항공, 사실은 테마냐 산업이냐 이렇게 나왔을 땐 테마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스페이스X의 IPO, 추진 소식에 따르는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겠느냐.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테마가 아닌 산업 쪽으로 방향성을 틀어서 좀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주항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섹터 질문이 이미 나왔지만 로봇 이순위? 하려고 했는데 로봇은 다른 분들이 선점을 했다고. 1순위. 네. 그래서 제가 2순위를 사실 가져 나온 겁니다. 네네. 근데 우주항공도 굉장히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우주항공 섹터를 지금 시점에 눈여겨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아직도 1월 19일이니까 아직도 뭐 연초라고 보려면 볼 수는 있는데 1월 초부터 굉장히 집중해서 시장을 봐왔던 입장에서 봤을 때 1월 초에 가장 강했던 섹터는 반도체와 우주항공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반도체는 워낙에 지금 시장이 어떤 그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있는 대장 섹터이니까 얘를 이제 빼고 생각을 해보자면 베타가 높은, 즉 변동성이 높은 기대값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우주항공이 남게 되는 거고요. 이게 공교롭게 그때 1월 초반이 아마 CES가 있었을 거고요. 네. CES 주간에 로봇 쪽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애매했습니다, 오히려. CES 막상 주간에는 걔네가 애매하고 맞아요. 우주항공이 치고 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주항공이 로봇을 뭐 대체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이제 나왔을 정도로 그랬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CES는 그 연간의 테크 기술의 그 테크 기술을 이제 총망라하는 이벤트인 거지 이게 마치 무슨 어떤 증시 일정의 단순한 그냥 이벤트처럼 소위 말하는 세로날 이벤트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기점을 삼아서 주가가 쉰다? 약간의 새로운 물량들이 수급적으로 나와서 주가가 쉰다? 오히려 기회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건데 그것을 최근에 또 로봇주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또 반대로 우주항공이 살짝 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주항공은 알게 모르게 지금 이벤트가 쭉 깔려 있는 상태인데 일단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이 그거였죠. 로봇의 출발은 노란봉투법이었고요. 네.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한 7월 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IPO 얘기는. 그리고 지금 가장 근거리에 있는 이벤트로는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이제 달 우주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1호가 이미 발사가 됐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무인으로 발사가 됐었고 이번에는 총 남자 3분, 여자 1분, 총 4분이
이제 4분의 우주인이 이제 탑승을 해서 이제 유인 탑승을 해서 이제 발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최근에 발사대로 지금 옮겼다고 하죠. 이제 뭐 자체적인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뭐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2월 초중순 정도에 발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1월 말 혹은 2월 초에 그 관련된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시점이 1월 19일이니까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 보기에도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노스페이스가 얼마 전에 이제 발사를 시도했다가 민간 그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지만 공교롭게 그 주식이 그날부터 올라갔어요. 그래요? 실패하고 나서부터 한 150% 정도 강한 단기적인 상승세가 전개가 됐을 정도로 이쪽 산업에 대한 지금 전 세계적인 관심은 굉장히 뜨겁다. 뜨겁게 된 가장 큰 또 이유에는 역시나 AI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가 우주로 나갔을 때 어떤 효용성 이게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뭐 여러 가지 문제 뭐가 부족하다 온갖 이제 품목들의 쇼티지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을 해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만 된다면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적극적인 투자가 병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저는 올 한 해 내내 어쨌든 연초에 강했던 대표 섹터입니다. 올 한 해 내내 봐야 되는 섹터이기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2월 달에 있는 아르테미스 2호의 이벤트도 지금 로봇에 약간 묻혀 있는데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래요. 판단을 합니다. 좋습니다. 박우신 대표 의견 들어봤는데 일단 우주항공 그리고 로봇 섹터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은 아무도 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면 2월이 과연 맞느냐? 라는 생각은 좀 들게 합니다. 지금 우주항공 보면은 박우진 대표가 얘기했었죠. 지금 우주항공이 계속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주항공에서 방산 쪽으로 퍼졌고요. 예. 박우진 대표가 얘기한 광통신 그쪽도 지금 우주항공으로 퍼지고 있고 위성 이쪽도 우주항공의 sek터 안으로 계속 흡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제가 좀 궁금한 건 전 우주항공의 대장 섹터를 대장주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우주항공의 대장주가 도대체 뭔지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는 것이 맞는지 그랬다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보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예.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의 대장주는 우리 박우신 대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2월 달에 그럼 확산이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어느 쪽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시는지도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사실 우주항공이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테마에서 산업으로 시장에서 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렇죠.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대장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어. 그리고 이게 처음에 연초에 막 올라갈 때 우후죽순 올라가다 보니까 딱 얘가 대장이라고 얘기하기에 걸리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장인 게 대장인 거거든요, 사실. 그러기엔 좀 애매하다. 당연히 이제 전반적인 이 우주항공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장주는 뭐 하나그룹이라고 보셔야겠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사실 우주항공은 또 방산까지 아우르게 되죠. 이렇게 보셔야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주항공에 기대하는 베타는 마치 로봇의 그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로봇의 변동성을 기대하는 거니까 대장주는 이제 하나그룹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요. 사실 이제 세트레가 이쪽도 이제 하나그룹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이 이제 대장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밑단에도 전 종목들이 이미 많아요. 이미 많아서 최근에 또 조정을 받기도 했고요. 제가 뭐 눈여겨보는 기업들을 그냥 얘기를 해버릴까요? 그래요? 해주시죠. 저는 파이버 프로도 좋게 보고요. 네.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좋게 보고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신규 상장주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모멘텀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린광학이라는 회사도 근데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바닥에서 한 2배 정도 얘는 최근에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나사의 레퍼런스가 있던 기업이라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 조금 쉬는 구간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방산 쪽에서의 지라갈륨 웨이비스라는 기업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너무 많은데요. 그래요? 통신 쪽은 확실히 광통신, 네. 예,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통신 쪽은 지금 암암리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확산이 되고 있고 제가 최근에 본 것들 스몰캡들만 봐도 오늘 보니까 옵티코어인가요? 그거가 이제 상한가를 갔었고요. 센서뷰 요것도 요즘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근데 얘네들은 극 스몰캡이거든요. 그거는 좀 감안하셔서 보셔야 되고 제가 여기 이 스몰캡들을 굳이 얘기하는 거는 얘네를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우주항공 관련돼서 어떤 기대값을 가져볼 수 있는 광통신 쪽 이쪽에 대한 시장 관심은 명백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찾는 과정들은 같이 또 병행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우신 대표 의견 들어봤는데요. 자, OX판 들어주시고요. 우주항공. 저는 당연히 세 분의 3순위 안에 우주항공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좀 예측이 되긴 하나. 자, 내 포트 안에 우주항공 지금 담아야 될 절호의 찬스라고 본다. O. 아니다. 지금 사고 싶은 종목은 많고 자금은 한정적이고 우주항공은 좀 차순위로 미루는 게 맞지 않겠느냐.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견 다 X입니다. 하나, 둘, 셋. 김동현 대표 오고요. 두 분은 X입니다. 자, 그러면 김동현 대표의 오해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뭐 우주항공 지금 담아야 된다. 그럼 아까 네 종목, 두 종목이 로봇, 네. 그리고 한 종목이 바이오는 순서에서 좀 밀렸으니까 2차 전지, 그리고 하나가 우주항공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현재는 우주항공을 오늘 제가 참 이러는데 연말하고 연초에 네. 이게 꾸준히 갖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베스트셀러. 10번을 매매를 그러니까 했는데 베스트셀러 내가 팔면 올라간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도 있고 하여튼 10번 매매해서 10번 다 성공한 우주항공주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 종목이 근데 오늘 수주 공시 나오면서 아침부터 개발생하고 떠가지고 이제 매매 권역으로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떤 종목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비추론 엑스텍이라고 비추론 엑스텍.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진짜 이런 녀석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잔재미와 함께 얘는 그 복합 테마거든요. 발사체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고 또 핵 융합 에너지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요걸 탑픽으로 해서 매매하면 저 우주항공 아까 말씀 많이 주신 종목들 다 요즘 아주 기세들이 좋은 종목이긴 한데 저는 우주항공은 그냥 계속 비추론의 스택만 앞으로 매매할 것 같아요. 그래요. 나의 기쁨을 줘서.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안인기 대표의 X 의견. 네. 지금은 우주항공을 매매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지금은 로봇이 가장 핫하기 때문에 로봇을 집중하는 게 맞고 좋은 섹터이긴 맞으나 종목이긴 맞으나 그렇죠. 나의 자금의 한계를 한정적인 자금을 운영하려면 네. 로봇이다. 저도 지난번에 비추론 에스텍 10,000원대 전후에서 매수해가지고 멋지게 또 올라와가지고 재미난 또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우주항공 섹터는 단기적 테마성 종목보다는 좀 중장기적 전략으로 집중만 하신다면은요. 그 대장주 위주로 뭐 늘리거나 내릴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맞겠고 두 종목 정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세트레가이가 우주항공 테마 대장이고 네. 볼륨이 가장 높으니까는 큰 종목의 중심에 있고요. 하나 더 본다면은 HVM 이것도 이제 어저께 또 고점쯤 내려오는 흐름이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가담되고 있어서 이 두 종목 정도를 눌리거나 밀리거나 21선 뭐 근접했을 적에 오히려 조정 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은 좋은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안인기 대표 의견 들어봤고 마지막 송재호 대표도 X입니다. 우주항공 지금은 아닌 것 같다. X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일까요? 저도 뭐 트레이드 관점에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저도 이제 제노코하고 세티라이를 좀 정리하면서 로봇으로 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차익 실현 관점에서 이제 한번 X를 드렸던 거고요. 근데 우주항공은 계속 보셔야 되는 게 스페이스X의 상장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등 나왔는데 이격이 좀 줄어들면서 수렴할 때가 포인트가 될 걸로 보여서 그때 제가 또 그 자리 매수 타임이 오면 그때 자리에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송재호 대표의 의견까지 저희 들어봤는데요.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좀 뭐 첨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그래요, 첨언하자면 해주세요. 네, 네. 이분들이 지금 두 분이나 X를 드셔가지고 네, 제가 변호를 한마디 그래요. 하자면 해주세요. 지금 로봇주 영원할 것 같죠? 저도 탑픽이긴 합니다. 근데 영원한 건 없고요. 마치 노랫말 가사처럼. 그리고 그 생각은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로봇주나 우주항공이나 기존에 있던 섹터에서 바이오 이런 것들이 제가 베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변동성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의 성향이 비슷한 섹터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로봇에서 즐기는 건 저도 오케이인데 이게 이제 자칫 변동성이 커지고 했을 때 관련된 주식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쪽으로 이동을 하시던가 혹은 새로운 섹터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전 그 가능성의 1번을 우주항공으로 사실 보고 있는 거라 요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요 포인트에 맞춰서 한번 잘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우진 대표가 준비한 마음속에 2월달 눈여겨봐야 될 섹터 우주항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의 관전평부터 2월 눈여겨봐야 될 섹터까지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기획특집 진짜 주식 3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남은 1월 또 관심 가져볼 만한 베스트 탑픽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파트너 마음속에 품은 베스트 종목들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특집으로 코스피 4,900 돌파 5,000픽 카운트다운이라는 특집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종목 만나보고 그 다음엔 또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또 깊이 전략도 깊이 한번 만나보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안인기 대표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요. 안인기 대표의 탑픽 종목 먼저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어떤 기준을 놓고 남은 1월 한 약 10일 정도 남았죠? 네. 10거래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10거래일 정도 동안에 5,000피의 주인공이 될 만한 종목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데? 일단 지금 네. 가장 핫한 로봇 섹터, 로봇 섹터에서 과거의 대장, 자율주행, 과거의 대장 자율주행 로봇 섹터, 로봇 섹터.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협동 로봇, 현재로서 협동 제조용 로봇 이쪽이 강세지만 그래요? 또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 좋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원하는 키워드는 다 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인기 대표가 선택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로보티즈. 오랜만에. 과거의 대장. 과거의 대장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액추에이터 쪽 로봇 관절 역할, 그리고 로봇 플랫폼, 그리고 자율주행 쪽. 최근에 자율주행 하면은 역시나 클로봇이 있었고요. 네. 삼현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 좀 드렸었고, 로보티즈도 이제 자율주행 쪽의 대장. 또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또 최근에 뭐 뉴로메카라든가 휴림 로봇 등등 종목들 움직임 좋았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네. 사실은 로봇주 가장 먼저 올라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3만 네. 원대부터 이제 50만 원 넘어갔었고, 그 이후에 로보티즈가 이제 빠르게 또 올랐던 때가 좀 있었었죠. 과거 저점에서 크게 올라왔던 때 이후에 횡보했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 시점 추가적인 수축 나왔고, 최근에 사실 약간 헤드앤숄더 느낌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어깨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끝나는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기관들이 열심히 또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로 봐서는 상승이 좀 더 진행된다면은 지난번 고점대인 32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1월 말까지 저는 로봇주 한번 또 순환에 나오기 때문에 현재보다 한 20% 전후까지 상승 연출된다면 로보티즈가 다시 한번 시원한 상승 나오고 32만 원 돌파 나오고 싼 고점 찍고 좀 쉬어가는 모습. 그래서 로보티즈가 어느 정도 올라오냐에 따라서 로봇주의 앞으로의 향방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로보티즈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로보티즈 만나봤는데 저희가 두 종목씩 오늘 원래 부탁을 드렸는데 네. 저희 공개는 한 종목씩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또 다음 종목도 저희가 또 여쭤볼 수 있으니까요.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자, 김동엽 대표의 탑픽 종목 선별 기준부터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는 약간 그 이슈의 더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를 같이 머금고 있는 거, 뭐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슈 두 가지의 이슈를 품고 있는 네, 그만큼 뭐라고 기대가 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긍정적인 그러니까 이슈라면. 하나가 무너져도 살 길이 있다. 뭐 이렇게. 그래요. 뭔가 왠지 안전장치를 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과연 김동엽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김동엽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KNR 시스템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두 가지 이슈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국내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유압식 로봇 핵심 부품이라 그래서 네.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요즘 핫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납품한 이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아틀라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시장성을 갖게 됐을 때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원전 해체 시장도 되게 이제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미래 뭐 10년 뒤엔 600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전의 중수로 방사화 구조물 절단 해체 로봇 관련된 그 실증 사업 참여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해체 시장에도 해당되는 회사의 플랫폼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로봇 자체지만 원전이라고 하는 또 특히 원전 해체라고 하는 약간 신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 이런 것 쪽을 같이 머금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치고 나가서 오늘이 신고가 난 종목들이 이제 1군이겠습니다만 이 녀석은 지금 가격대로 보면 35,900원이 전 고점인데 아직 한 3천여 원 정도 차이를 두고 아직 고점을 돌파를 못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조만간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KNR 시스템 만나봤는데요. 차트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은 시청자분께 도움이 네, 될 지금 것 같습니다. 차트 나가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지난 11월 달에 형성했던 35,900원을 조금 넘기는 어려우나 요새 로봇주가 다 비슷한 모양이지만 최근에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붙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빠르면 정말 내일 중에라도 넘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저는 원래 목표가는 제가 4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 1차는 36,000원, 일단 고점을 100원이라도 높이는 가격, 그 다음에 4만 원까지 최종 목표가 이렇게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KNR 시스템 우리 김동엽 대표의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우신 대표의 이제 탑픽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정 기준입니다. 1월 몇 거래일 안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2월 동안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은 종목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내일 갈 것 같은 거. 당장 내일 갈 것 같은 거. 예. 멘트 좋았어요. 아니 하고 싶어요. 호흡이 좋았어요. 숨도 쉬지 않고 당장 내일 갈 것 같은 거 좋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어떤 종목이 당장 내일 갈 것 같은지 공개합니다. 자, 박우신 대표의 탑픽 로보스타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다 로봇이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온갖 얘기 다 해놓고 결론은 다 로봇으로. 그래요. 그만큼 로봇이 핫한데 그래요. 이제 지금 저는 로봇을 보는 기준을 이제 몇 가지 놓고 있거든요.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제 대량 생산, 즉 산업 현장에 이제 쓰일 수 있는 로봇, 즉 산업용 로봇이라고 통칭해서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 그 안에는 협동 로봇도 있고 우리가 AMR이라고 부르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도 있어요. 관련주들이 지난주부터 사실 이미 움직임이 이제 티로보틱스, 유진 로봇부터 해가지고 움직임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이 섹터에 이제 총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현대무벡스입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계속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시장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게 굉장히 무거웠던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협동 로봇 관련주고 그리고 최근 로봇주의 강세를 이끌었던 대표주가 유로메카입니다. 근데 이제 유로메카도 진짜 답답하게 움직였던 주식이에요. 모멘텀은 워낙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급등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연상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또 상승률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 산업용 로봇 쪽에서 강점이 있고 최근에 금융 투자를 위시한 기관성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러면서도 좀 덜 올라 보이는 로보스타를 좀 골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로보티즈도 나왔지만 LG 계열의 로봇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의 대표주로 우리가 본다면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 AMR 로봇,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죠. 이쪽에 이제 대표 종목 중에 하나로 그래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차트를 놓고 보시면요. 네. 차트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 일단 9월달, 10월달 요때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요 9월달, 10월달 요 주가 좋았을 때가 이제 로보티즈가 먼저 가고 로보스타가 뒤따라 이것도 진짜 무거웠던 주식인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세가 한번 강하게 전개가 됐고 그다음 가격 조정 있었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횡보를 하는데 대략 뭐 이 정도의 박스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한 요 정도의 박스 구간을 횡보하고 있었는데 그 박스 구간 위로 오늘 머리를 살짝 들이밀었습니다.
당장 내일 갈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보스타 우리 박우신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송재호 대표의 이제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네. 안정성과 수익성을 둘 다 노려볼 수 있는 안정성과 수익성. 금상첨화입니다. 과연 네. 어떤 종목일지 송재호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송재호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오로스 테크놀로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대표적인 반도체 그 감사, 계측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그 전반적인 투자가 전개될 걸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TSMC 실적 발표가 나서 올해는 이제 30% 작년보다 30% 확대하겠다,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애리조나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전개될 거 보고 있는데 이제 장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은 메모리 쪽이 늘어난다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도 평택 쪽으로 투자가 전개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 계속 미국에다가 투자하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반 삼성전자도 미국 테일러 쪽에 투자가 전개될 걸 보고 있고요. 또 하니스도 지금 청주 M15X 공장에 좀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 또 용인 쪽에 투자가 전개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에 관련된 장비에서 수요가 커질 걸 보여서 먼저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전방의 투자에 따라서 동사의 전공정에 들어가는 특히 이 회사가 올해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KLA라는 이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이 장비 회사가 갖고 있는 검사 계측 장비를 국산에 송고하면서 이 점유율을 지금 50%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혜가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는 AI 반도체 HBM도 중요해지겠죠. 후공정 쪽. 그만큼 이제 계측과 검사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HBM용 그리고 웨이퍼 레벨 패키징 쪽으로 후공정 관련해서 많이 쓰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수혜가 될 걸로 봐서 한번 선정해 봤고요. 차트를 보고 말씀드려보면 이제 보시는 대로 상당히 이제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9월달에 이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한번 급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좀 조정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 업종이 한번 반등 나오다가 좀 로봇 쪽이 힘이 실리면서 조정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로봇 쪽에 만약에 이제 좀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 저점 라인에서 한번 본다면 1차적으로 32,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2,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탑픽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만나봤는데요. 시간이 참 애매할 만큼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한 종목씩 더 준비해 주신 종목들 이건 저희가 따로 정리는 안 드리겠고요. 선택하신 이유와 이 종목에 대한 리뷰만 짧게 한번 만나볼까요? 안희 대표님은 네. 첫 번째 종목이 로보티즈였어요. 네. 로보티즈 다음 종목은 뭘 선택하신 거예요? 반도체인가요? 업종은? 로봇이었어요. 역시나 로봇. 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원익 홀딩스였습니다. 원익홀딩스. 네.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에도 원익 홀딩스 제가 3만 원대 초반에 말씀드려서 60% 이상 올라왔던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원익 홀딩스는 자회사 쪽에서 뭐 원익 로보틱스도 있고 또 로봇 핸드, 그래요. 또 원익 머티리얼즈 등등 종목이 있어가지고 로봇주 올라갈 적에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관련된 로봇들이 움직일 적에 같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상승 전개된다면 저는 5만 원 초반권대까지 그래요. 상승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익홀딩스도 눌림목 조정 시 저점 매수 긍정적이다 전략 들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봇으로 네, 로봇맨이 되셨습니다. 네. 자, 우리 김동현 대표도 두 종목인데 첫 번째 종목은 로봇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업종이 섹터가 궁금. 반도체인가요? 아니요. 또 로봇인가요? 일종의 자산주? 자산주? 네. 어떤 종목이고 왜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서부 T&D라고. 부동산. 예. 부동산 쪽을 보신 근데 거군요. 뭐 사실 이제 호텔업을 네네. 우리 서울에 있는 호텔 중에 제일 큰 호텔 드래곤시티라고 네네. 1,700시를 갖고 있다 그러는데 뭐 일단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어쨌든 중일 관계 악화에 따른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여기 이제 우리 서울역이지만 용산 쪽 가다 보면 그 용산 그 전자상가 네네. 지금 거의 다 막 뜯어냈거든요. 거기 낮은 상가 쪽에 한 두세 동을 동사가 갖고 있어요. 재개발 차익이 한 2조 원 이상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자산주 개념 그리고 호텔업에 대한 뭐 지금 호황을 통해 가지고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그래요.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거 이렇게 그리고 또 사모펀드라든가 연기금 수급도 아주 잘 들어오고 있어서 뭐 지금 사실 비주류 섹터이긴 하지만 그래요. 소외주 맥락에서 이런 녀석도 있다라는 거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부 T&D 이것도 1월에 눈여겨봐야 될 마음속의 탑픽 종목인 네, 거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만나봤고 박우신 대표는 앞서 로보스타를 하셨잖아요. 예.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섹터인가요? 역시 우주항공, 아니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예. IT 소부장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아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저는 자동차 부품처럼 될 가능성이 아, 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 어떤 종목인가요? 잠깐만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거는 죄송합니다. KH바텍입니다. KH바텍. 예, KH바텍 우리가 이제 폴더블폰 힌지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기업인데 얘네도 이제 자동차 부품처럼 나오는 연간 실적 대비 연간 한 3,400억 정도 OP를 찍어내는 정도의 체력인데 시총이 3,000억이죠. 주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원래 이쪽 섹터는 항상 멀티플이 낮아요. 하지만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한번 상한가를 가면서 뉴스가 나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그 로봇 부품과 로봇 네. 조립 50여 종 이상을 담당을 한다라는 뉴스가 한번 나왔었죠. 즉 이 회사는 이제 폴더블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전장 쪽, 모빌리티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고 거기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양 로봇 부품, 로봇 조립 사업으로까지 그래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워낙 멀티플이 싸니까 네. 밸류에이션 맞습니다. 리레이팅이 가능한 업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 내 스마트폰 쪽에 이런 종목들이 제가 찾아본 것만 7, 8개 되거든요. 그래요. 그중에 대표 주자로 KH바텍 가지고 나왔습니다. KH바텍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은 KH바텍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우리 송재호 대표도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느 쪽에서 나왔을까요? 노보주입니다. 로봇에서 그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시멘스라고요. 네, 합니다. 네. 시메스. 지능형 로봇 솔루션 기업이고요.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건 이제 로봇 쪽 워낙 좀 강하고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고가 종목을 많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 안정적인 부분에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시메스라는 기업을 한번 선정한 이유는 이제 지금 로봇주 안에서 확산되고 있잖아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시메스는 이제 아까 물류 쪽 우리가 쿠팡 아시죠? 쿠팡의 물류에 들어가는 이제 로봇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주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쪽뿐만 아니라 이 관련 레퍼런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요.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누발 같은 이 관련돼 있는 연결된 기업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신발 쪽 다품종 소량을 많이 생산하는 쪽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소형 로봇 쪽으로도 픽시스라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소형 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그 큰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통이나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해 나갈 거 보고 있기 때문에 간식해 보신다면은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시메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들 안인기 대표 원인골딩스 그리고 김동엽 대표 서부 T&D 그리고 박우신 대표 KH바텍 송재호 대표는 시메스까지 두 번째 종목을 만나봤고요. 여기까지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의 어떤 탑픽 섹터부터 베스트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네 분이 공개하신 첫 번째 종목들 저희가 목표가 선절가 진입가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파트너가 선정한 베스트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우신 파트너의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0만 8천 원, 손절가는 7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안인기 파트너의 종목 로보티즈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3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5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엽 파트너의 종목입니다. KNR 시스템인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 2만 9천 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재호 파트너의 종목 보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분할 매수를 권했고요. 목표가는 3만 2천 원, 손절가는 2만 2천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탑픽 종목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오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분이 다 준비하셨죠? 네. 네 분이 다 같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같은 시간이요? 조금 다를. 다 조금씩 다르신가요? 그럼 네. 시간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바로 안인기 대표님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제가 우승했잖아요. 네. 우승 이후에 행보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유로메가 170%. 그래서 오늘 제가 검색식을 통해서 메이저주 매수한 종목들이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제가 찍어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요. 우리 방송 끝나고 잠시 11시부터 꼭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시원한 계좌 상승 선물도 있으니까 꼭 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있으시고 또 내일 또 저와 함께 한국에서 또 특집으로 2시에 유튜브에서 네. 또 인사를 드리죠. 그렇죠. 제가 내일 장중에
공개 방송 진행도 하고 우리 최규현 MC랑 같이 해서 앵커랑 같이 해서 와우쇼를 제가 한번 진행하는데 굉장히 좋은 선물 푸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김동현 대표도 11시인가요? 하지 말까 봐요. 왜요? 다 저번 가서 들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왜 갑자기 그러세요? 1등 방에 가서 들을 에이, 거예요. 그 또 네. 내일 안희기 대표는 오늘보단 내일이 또 내일이 내일이 중요하신 내일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네, 지금 바로 오늘 어떤 입장해 이야기 주신, 해주실까요? 네, 굉장히 아까 먼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소수 의견 중심이니까 들을 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그냥 들을 허탈하실 만하죠. 수는 있는데 네. 나름대로 소신을 얘기 드릴 테니까 5천 임박의 지수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소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김동엽 대표를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소수만 오십시오. 좋습니다. 박우신 대표는 안 하시나 봐요 오늘? 아니요, 12시. 12시. 그러면은 우리 송재호 대표는요? 네, 11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제가 이제 피지컬 AA 상한가 10개를 달성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지금 뭐 유진로부터 해서 뭐 리로이메카, 지금 그 세티력 아이부터 현대오토에버 이런 두 자리 세 자리 그래요. 수익을 많이 내드렸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들 알려드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또 잘 준비해서 또 제공해 드릴 테니까 좋습니다.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호 대표 잠시 후 11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박우신 대표 12시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와, 방송이 2시간이라 피치 못하게 자정에 하게 됐는데 최대한 해볼 수 있도록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도 아끼고 얘기 안 한 종목도 있거든요. 네. 그 종목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안인기, 김동엽, 송재호 지금 잠시 후 11시고요. 우리 박우신 대표 12시입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가시면 우리 네 분의 얼굴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알찬 내용,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기획특집 진짜 주식 3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